올해도 벌써 절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. 오늘은 올 하반기에 알아두면 좋은 정책이나 복지제도 4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. 주요 내용은 고령자가 받을 수 있는 혜택들부터 지자체 지원금과 알아두면 좋은 꿀팁 정보까지 다양하게 소개해드립니다. 그럼 각 4개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해서 핵심만 알아보겠습니다.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. 안녕하세요. 복지 김여사입니다. 올 하반기에 알아두면 좋은 정보 4가지를 소개해 드릴 텐데요. 먼저 소득공제 대상 확대로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 더 많은 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 내용입니다. 최근 들어 영화 관람비가 많이 올라서 영화 보기를 꺼리는 분들이 많이 늘었는데요. 이번 7월부터 영화 관람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서 세부담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. 영화 관람료는 문화비에 해당하는 항목으로 도서 구입, 공연이나 박물관 티켓을 포함해서 전통시장 이용금액, 대중교통 이용금액까지 문화비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 공제 한도는 총 300만 원까지 가능한데요. 다만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.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총 급여가 7천만 원 이하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자 중에서 소비금액이 소득의 25%를 넘는 분들을 대상으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. 도서, 공연, 미술관이나 박물관, 영화관람료 등은 공제율은 30%이고 전통시장이나 대중교통 사용금액은 올해 한시적으로 80%까지 공제받을 수 있고 그리고 신용카드 사용은 15%, 현금이나 체크카드는 30%까지 공제가 됩니다. 그래서 영화 관람이나 전통시장 이용이 절세에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에 본인의 소득과 소비 정도를 고려해 보고 절세를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소비를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. 두 번째는 지하철을 이용하는 분들이 알아두면 좋은 정보입니다. 지하철을 이용하다 보면 실수로 내려야 할 곳을 지나쳐서 반대편으로 이동해야 하거나 급한 용무로 인해 잠시 화장실을 가야 하는 경우 개찰구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탑승해야 했습니다. 이때 기본요금을 한 번 더 내야 해서 정말 아까웠는데요. 이번 7월부터는 10분 이내에 내렸다가 다시 타면 추가 요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. 기존에도 동일역 5분 재개표 제도라고 해서 최초 승차 태그 이후 5분 이내 하차 및 재승차를 하는 경우 요금을 부과하지 않는 제도가 있었는데요. 이 제도는 최초 탑승역에 한해서만 적용되었고 5분이라는 짧은 시간 때문에 사실상 제대로 이용할 수 없는 제도였습니다. 실제로 매년 화장실을 이용하기 위해 개찰구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오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요. 하루 4만 명이나 되며 1년으로 보면 약 1,500만 명에 달하였습니다. 그래서 10분 내 재승차 제도를 만들어서 급한 용무를 본 후 10분 내로 재승차하며 요금을 부과하지 않는 제도를 시범사업으로 운영합니다. 하지만 이번에 시범사업으로 진행하는 만큼 모든 지하철 노선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. 재승차 제도 적용은 1호선부터 9호선까지 서울시의 구간과 남양주시의 진접선에서 우선 적용되었고 1년간 시범사업을 진행하여 다른 노선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. 세 번째는 서울시의 교통비 지원 소식인데요. 서울시는 8월부터 버스 요금을 월 최대 5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. 지원 대상은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 6세 이상 장애인분들이 해당되고 중증장애인의 경우 동반 보호자 1인까지 버스 요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외국인이라고 하더라도 서울시에 거주하고 장애인 등록증을 발급받았다면 마찬가지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 지원 방법은 서울버스, 그리고 서울버스와 연계된 수도권 버스의 환승요금을 지원받으며 우대용 교통카드나 장애인 통합복지카드를 사용하며 매월 최대 5만 원까지 환급받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. 신청은 7월 17일부터 7월 24일까지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고 17일부터 21일까지는 생년월일에 따라 오부제로 나눠 접수하는 점도 참고해 주시고 그리고 앞으로 신청 가능한 홈페이지를 오픈한다고 하는데요. 화면에 보이는 주소를 참고해 주세요. 네 번째는 노후를 위해 알아두면 좋은 정보인데요. 만 60세 이상 1주택자는 올해부터 저가 주택으로 이동 시 연금 계좌에 1억 원까지
추가 납입을 허용합니다. 기존에는 연간 1,800만 원 한도로 연금 계좌에 납입할 수 있었는데요. 올해부터는 1억 원까지 추가 납입하여 노후를 대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. 고령자분들은 은퇴 후 노후 자금이나 자녀의 결혼 비용 등을 위해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작은 집으로 옮기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. 이렇게 주택을 처분하고 더 저렴한 집으로 옮기는 경우 그 차액에 대해 최대 1억 원까지 연금 계좌에 추가 납입할 수 있고 추가 납입분은 5년 후 월급여 형식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. 다만 납입 기간이 주택 양도일로부터 6개월 이내인 조건도 있어서 미리 내용을 숙지하시고 진행하는 것이 좋고 이 내용은 부모님이나 주변 어르신들에게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. 오늘은 올 하반기에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정보들을 모아서 소개해 드렸는데요. 최근 들어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복지제도 소식이 뜸해서 아쉬웠는데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가 발표되는 대로 바로 소식 전해드릴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. 그럼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.